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영어로 대화하는 자리에서 내가 말할 차례인데 말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혹은 집에 가는 길에 뭐라고 말했으면 좋았을지가 갑자기 생각나서 아쉬웠던 경우요. 왜 우리는 영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런 아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아쉬운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가볍다면 가볍고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굉장히 다양한 소스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영어에 관한 학원, 인터넷 강의, 그리고 책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죠.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등의 스토리가 있는 흥미로운 영어 자료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영어로 된 뉴스 또는 토크쇼 등 본인이 흥미있는 주제를 찾아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유튜브에는 영어를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아주 알차고 좋은 채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내 영어는 아직도 제자리일까요? 보통 회화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 상황별 영어 구문을 많이 배우시고 또 외우시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미드, 어학원 또는 책 등을 통해서 상황별로 영어 구문을 공부하는 데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배웠던 구문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나온다면 그것을 아주 적재적소의 원어민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단점은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이전에 내가 배웠던 영어 구문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영어로 말을 못하고 뒤늦게 집에 가는 길에 그 구문이 생각이 나서 머리를 탁 치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운 구문과 실제 상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실제 상황에서는 시간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실제 상황에서는 강요 정도를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실제 상황에서는 문장을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실제 상황에서는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내가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실제 상황에서는 문장의 초점을 다르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영어 문장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문을 follow up on 이라는 걸 배웠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끝까지 하다 라고 나와 있는 사전도 있는데 영영사전을 보시면 끝까지 라는 어감보다는 이어서 추가로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They follow up on the ideas. 미팅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확장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만 배워놓으면 나중에는 활용을 잘 못하고 they가 아이디어를 follow up on 하는 상황에서 밖에는 못 써요. 아까 전에 나누었던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봐볼까요?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시간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They followed up on the ideas.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강요 정도를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They have to follow up on the ideas.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문장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They don't follow up on the ideas.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Do they follow up on the ideas?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My boss follows up on the ideas. My boss가 나왔기 때문에 follow 다음에 s가 붙었네요.
실제 상황에서는 문장의 초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The ideas are followed up on.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죠? 답변을 드리자면 문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 한국 학생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좀 멀리 하시는 말 바로 문법이죠. 지금도 아이 뭐야 하면서 영상을 끄기 직전이시라면 속는 셈 치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문법의 정의는 문장을 활용하는 법칙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법칙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문법을 기피하고 뭔가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활용이에요. 아, 그때 내가 상황에 맞게 문장을 활용해서 쓰려면 그에 따른 법칙을 알아야 하는구나 정도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문장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시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시제를 알았어야 했었고, 강요 정도를 바꿀 때는 조동사를 배워야 했었고, 부정하고 싶으면 부정형, 물어보고 싶으면 의문문, boss가 왔으니까, my boss가 왔으니까 3인칭 단수인 s가 붙어야겠고, ideas가 먼저 왔으니까 수동태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영어 회화를 할 때 구사할 수 있는 표현이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주어 시제를 바꿔서 부정을 할 수 있어요. He hasn't followed up on the ideas. You aren't following up on the ideas. 아니면 주어를 바꾸고 시제를 바꿔서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Who's going to follow up on the ideas? When did you follow up on the ideas? 또는 주어를 바꾸고 조동사를 넣어서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Do we have to follow up on the ideas?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한 문장을 배워도 100문장을 배운 것 같은 효과인 거예요. 다른 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영어 회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문장을 내가 쉽게 이해하고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묻죠. Have you followed up on your job application? 그러면 너가 이력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그쪽에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눠보았니?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have you followed up on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제도 바꿔봤고 의문문으로도 만들어봤기 때문에 아, 이력서라는 job application을 말할 때도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구나를 바로 이해했고 나중에 내가 응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런 질문이 드실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도 이런 방식을 말 안 해준 걸까? 한국에서 영어는 아무래도 목적이잖아요. 과목이다 보니까 문법은 시험이 돼버리죠. 그래서 다들 문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영어를 도구로 생각하신다면 내가 남들과 대화하는 데 쓰는 도구요. 문법은 그냥 활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되고요. 이래서 문법이 정말 중요한 거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이에요. 해외에 나와서 외국 사람들과 대화해 보신 분들 중 공감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좀 잘 모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외에 나와 계시면서 외국 분들과 만나는 모든 한국 분들이 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영미권 국가 아니면 영미권 국가가 아닌 외국에서라도 영어로 제일 먼저 대화하게 되시겠죠. 그랬을 때 한국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나아가서 나고 자란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영어로 더 잘 말하시게 된다면 본인과 한국에 대해서 좋은 첫인상, 나아가서 더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영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께 영어로 외국인과 소통하실 때의 좋은 팁
혹은 영어를 더 잘하게 되실 수 있는 강의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긴 영상, 첫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을 가족, 친구, 지인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